여러분, 오늘 아침 기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와, 오늘도 멋진 하루가 시작됐네 하고 기지개를 켜셨나요? 많은 사람이 나이 드는 걸 마치 저무는 노을처럼 쓸쓸하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멋쟁이들에게 인생은 60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축제라는 거요. 자녀들 다 키워놓고 앞만 보고 달리던 숨. 가쁜 직장 생활도 일단락된 지금이야말로 오롯이 나라는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거든요. 흔히 노년을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지만 저는 감히 두 번째 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전엔 몰랐던 여유라는 비료가 생겼고 경험이라는 탄탄한 뿌리도 있잖아요.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입고 싶은 밝은 옷도 입어보고 배우고 싶었던 춤도 추면서 조금 더 경쾌하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울을 보며 씩 하고 웃어주는 미소 한 번, 등허리를 꼿꼿하게 펴는 자신감 넘치는 자세. 그리고 아직도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라고 외치는 그 호기심. 어린 눈빛,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름 좀 있으면 어때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많이 웃고 많이 치열하게 사랑했다는 훈장인걸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그 뜨거운 열정에 불을 지펴드릴 거예요. 외모는 세련되게, 마음은 통통 튀게 가꾸는 아주 쉽고 즐거운 비결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의자에서 엉덩이를 살짝 대고 어깨를 활짝 펴보세요. 당신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로 떠나는 시간 여행.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죠? 출발합니다. 일부 세월도 비켜가는 마법. 10년 젊어지는 스타일링의 비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귀티나고 젊게 만들어줄 마법을 부려볼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이 나이에 꾸며서 뭐해?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가꾸는 건 사치가 아니라 나를 향한 최고의 예우이자 매너예요. 옷 한 벌, 스카프 하나만 잘 써도 어머, 뒷모습은 영락없는 아가씨네.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멋지세요? 라는 기분 좋은 인사를 듣게 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10년은 젊어 보이는 센스 만점 스타일링 비법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첫째, 검은색 옷장과 작별하세요. 컬러의 마법.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온통 검은색, 회색, 짙은 갈색뿐인가요? 무난한 게 제일이지 하면서 집어든 그 어두운 색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생기를 뺏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멜라닌, 색소 변화로 안색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마련이에요. 이때 어두운 옷만 고집하면 얼굴이 더 칙칙해 보일 수 있죠. 자, 오늘부터는 반사판 컬러를 가까이 해보세요. 너무 화려한 원색이 부담스럽다면 부드러운 크림색, 연한 핑크, 하늘색 혹은 밝은 베이지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특히 얼굴과 가장 가까운 상의를 환하게 밝혀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에 조명을 켠 것 같은 효과가 납니다. 어머, 나한테 핑크가 어울릴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의 핑크는 사랑스러움 그 자체니까요. 둘째, 핏이 살아야 젊음이 산다. 적당한 실루엣의 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핏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이 변하다 보니 자꾸 몸을 가리려고만 하세요. 벙벙하고 커다란 박스 티셔츠,
무릎이 나온 편안한 바지. 물론 편하죠. 하지만 너무 헐렁한 옷은 오히려 체형을 더 구부정하고 왜소해 보이게 만듭니다. 비결은 적당한 긴장감이에요. 내 몸을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도 어깨선이 딱 맞는 옷을 골라보세요. 바지도 통이 너무 넓은 것보다는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디자인이 다리를 훨씬 길고 날씬해 보이게 해줍니다. 상의를 바지 안에 살짝 넣어 입거나 벨트로 허리선을 조금만 잡아주세요. 내 허리가 어디 있더라? 찾지 마시고 일단 한번 묶어보세요. 그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실루엣을 10년은 젊게 만들어줄 겁니다. 셋째, 한 끗 차이의 미학, 액세서리 활용법. 자, 이제 옷을 입었다면 활용 점정을 찍어야겠죠. 바로 액세서리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 바로 스카프와 안경입니다. 목 주름이 고민이시라고요? 그럼 화사한 실크 스카프를 가볍게 둘러보세요. 주름은 가려주고 우아함은 2배가 됩니다. 이때 스카프를 너무 정직하게 매기보다는 살짝 옆으로 돌리거나 무심하게 툭 걸쳐주는 게 훨씬 센스 있어 보인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안경. 안경은 얼굴의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예요. 돋보기라고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태가 조금 세련된 안경을 골라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뿔테나 지적인 금태 안경 하나면 오, 저분 참 깨어있는 분이구나 하는 인상을 준답니다. 넷째, 뒷모습이 예뻐야 진짜 미인, 자세와 걸음걸이. 여러분, 사실 가장 중요한 스타일링은 옷이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에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을 입어도 어깨가 굽어 있고 고개가 숙여져 있으면 절대 젊어 보일 수 없어요. 가슴을 활짝 펴고 정수리에서 누가 실로 잡아당기고 있다는 느낌으로 목을 곧게 세워보세요. 걸을 때도 발 뒤꿈치부터 닿게 경쾌하게 걸어보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현역이다. 나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라는 자기 최면을 걸면서 말이죠. 당당한 자세에서 나오는 아우라는 그 어떤 명품백보다 여러분을 빛나게 할 거예요. 다섯째, 머릿결과 신발의 청결함, 품격의 완성.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 바로 청결과 정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릿결의 윤기와 신발의 깨끗함이 그 사람의 생활 수준과 품격을 말해줍니다. 푸석푸석한 머리보다는 영양제도 듬뿍 바르고 가끔은 미용실에서 유행하는 펌도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신발, 구두만 신으실 필요 없어요. 요즘은 세련된 운동화를 정장 바지에 매치하는 게 대세거든요. 훨씬 발도 편하고 활동적으로 보이죠. 다만 신발 코가 지저분하진 않은지 늘 체크해 주는 센스 잊지 마세요. 당신은 세상에 하나뿐인 브랜드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팁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당장 시도해 보세요. 거울 속의 나에게 오늘 참 예쁘다, 멋지다 라고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브랜드예요. 세월이라는 멋진 안목이 쌓인 지금 여러분만의 스타일을 마음껏 뽐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우리가 몸소 증명해 보자고요. 2부, 자꾸만 곁에 머물고 싶어지는 사람의 비밀, 말씨와 마음씨. 여러분, 1부에서 겉모습을 화사하게 단장하셨나요? 거울 속에 내가 좀 더 마음에 드신다면 이제는 그 근사한 외형을 받쳐줄 내면의 향기를 채울 차례입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입을 여는 순간 아쉽다 소리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특별히 화려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대화하면 시간이 금방 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분들을 품격 있는 어른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무조건 입을 닫는 게 답은 아니에요. 어떤 말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사람들을 내 곁으로 끌어당기는 마법의 대화법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라떼는 마리아를 그랬구나로 바꾸는 마법.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갈 것. 바로 그 유명한 라떼 이야기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돼. 여러분,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있죠? 이해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러분의 경험은 정말 귀한 보석이니까요. 하지만 그 보석을 상대방의 머리 위로 던지면 그건 무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면 그건 선물이 되죠.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 때는 대신 그랬구나라고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손주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후배가 실수했을 때, 나 때는 더 힘들었어. 라고 찬물을 끼얹지 마세요. 대신, 내 마음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한마디만 먼저 해주세요. 내 경험을 늘어놓기 전에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의 고급 기술이자 노년의 여유입니다. 둘째, 궁금해하는 할머니, 질문하는 할아버지, 호기심의 힘. 나이가 들면 다 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시니어는 여전히 세상이 궁금한 사람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가 뭔지, 요즘 유행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심지어 손주가 좋아하는 게임이 왜 재밌는지 물어보세요. 그게 뭐니? 할머니도 좀 알려줘. 라고 눈을 반짝이며 묻는 어른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예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려 하세요. 여러분의 해박한 지식에 호기심이라는 향수까지 뿌린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화 상대가 될 겁니다. 셋째, 칭찬은 구체적으로, 불평은 아주 짧게. 여러분, 하루 동안 내가 하는 말들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아이고 삭신이야. 세상 참 말세네. 정치가 어쩌고. 혹시 부정적인 에너지만 쏟아내고 있진 않나요? 부정적인 말은 독성이 있어서 내 몸도 상하게 하고 듣는 사람도 지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칭찬 사냥꾼이 되어보세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청년에게 어머, 손이 참 빠르고 친절하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라고 말해보세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너 오늘 그 스카프 색깔이 얼굴을 확 살린다. 라고 말해보세요. 칭찬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멋지다는 말보다 그 안경테 모양이 지적이라. 멋지다는 말이 훨씬 힘이 세거든요. 칭찬을 건네는 순간 상대방의 얼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상도 함께 밝아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넷째,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자존감 세우기. 내면의 품격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홀로 서기입니다.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고 서운해하고 친구가 연락 안 한다고 전화기만 붙들고 계신가요? 그러면 마음만 자꾸 초조해지고 만났을 때 서운한 소리부터 나가게 됩니다. 품격 있는 시니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고독이 아닌 자유로 채울 줄 압니다. 혼자 영화도 보고 근사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일기를 쓰며 내 마음과 데이트를 즐기세요. 나 자신과 친해진 사람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단단하고 행복해 보이면 사람들은 그 밝은 에너지를 나눠받으려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으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오늘 혼자 노느라 너무 바빴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다섯째, 웃음은 최고의 성형이자 화장품. 마지막 비결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비결입니다. 바로 웃음이에요. 나이가 들면 중력 때문에 입꼬리가 자꾸 처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화난 사람처럼 보이기 쉽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위스키, 와이키키 하고 소리 내어 웃어보세요. 인자한 미소는 그 어떤 명품 화장품보다 여러분의 얼굴을 아름답게 가꿔줍니다. 잘 웃는 어른 곁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의 말은 곧 당신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내면을 가꾸는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품격이란 건 대단한 이론이 아닙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한마디, 나를 사랑하는 미소 한 번,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마음.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 여러분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꽃향기가 나고 여러분의 눈빛에 온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 그 찬란한 무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제 외모와 내면까지 완벽하게 세팅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3부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실전 루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조금만 더 힘차게 가보시죠. 3부,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습관이 결정합니다. 일상을 축제로 만드는 법. 자동차가 오래될수록 관리가 중요하듯 우리 몸과 마음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20년 된 중고차가 될 수도 세월의 멋이 깃든 클래식 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구구, 내 팔자야 하고 소파와 한 몸이 되어 계실 건가요? 아니면 활기차게 세상을 누비실 건가요? 인생 후반전의 승패는 루틴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늙을 틈을 주지 않는 특급 비결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째, 기적의 5분 아침 기지개와 물 한 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스마트폰부터 찾으시나요? 오늘부터는 딱 5분만 자신에게 투자해 보세요.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채로 손끝, 발끝을 쭉쭉 뻗으며 기지개를 켜는 겁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에 얘들아,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작은 동작 하나가 혈액순환을 돕고 하루의 활력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엔 주방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건 우리 몸속 장기들을 깨우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물 한 잔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자는 다짐을 담아 마시는 순간 여러분의 세포는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둘째, 햇볕 아래 걷기 우울증 비타민을 무료로 받으세요. 집 안에만 있으면 마음에도 먼지가 쌓입니다. 하루에 딱 30분 햇볕을 쬐며 걸어보세요.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 기본이고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팡팡 터져 나옵니다. 그냥 걷는 게 지루하시다고요? 그럼 좋아하는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들어보세요. 아니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을 사진 찍어보세요. 걷는 것은 가장 훌륭한 명상이자 최고의 운동입니다.
걷는 사람의 뒷모습에는 결코 노년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는 법이니까요. 셋째, 소식보다 정식. 나를 대접하는 식탁.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에이, 혼자 먹는데. 대충 물에 밥 말아 먹지 뭐. 혹시 이러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의 식탁은 다릅니다. 비싼 산해진미가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나를 위해 예쁜 접시를 꺼내고 밥과 반찬을 정갈하게 담아보세요. 나를 귀하게 대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필수예요. 근육은 노년의 연금과 같습니다. 달걀, 두부, 살코기를 잘 챙겨 드시고 색깔이 선명한 채소들을 곁들여 보세요. 식탁이 화려해지면 여러분의 얼굴빛도 화사해진답니다. 넷째, 두뇌 트레이닝, 뇌를 간지럽히는 새로운 경험. 내 나이에 뭘 배워? 이 말은 늙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젊어집니다. 평소 안 가본 길로 산책하기, 왼손으로 양치질 해보기, 외국어 단어 하나 외워보기,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키오스크 주문, 처음엔 버벅대면 어때요? 나도 이제 주문할 줄 알아 하고 웃어버리면 그만이죠. 호기심은 노화를 방지하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은 영원히 청춘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뇌를 춤추게 하니까요. 다섯째, 감사 일기. 이 마음의 주름을 펴는 다리미.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딱 3가지만 감사한 일을 적어보거나 떠올려 보세요. 오늘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어서 감사해. 길 가다 마주친 강아지가 귀여워서 감사해. 오늘도 건강하게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해. 감사하는 마음은 마음의 주름을 펴주는 다리미와 같습니다. 원망과 후회로 밤을 지새우기엔 우리의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온통 선물 보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아름답게 늙는다는 건 단순히 늙지 않으려 버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하루는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나를 가꾸고 세상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천한 작은 루틴 하나가 10년 후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4부,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 쉼표. 자, 여러분, 긴 여정을 지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1부에서 3부까지 우리가 외모를 가꾸고 말을 예쁘게 하고 일상을 활기차게 채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장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에게 노년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 없이 그리고 품격 있게 인생의 가을을 보낼 수 있을지 그 마지막 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놓아줄 줄 아는 손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무언가를 채우고 얻는 시간이었다면 후반전은 비우고 놓아주는 시간입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과거의 영광, 혹은 나를 힘들게 했던 상처와 원망들. 이 모든 것들을 꽉 쥐고 있으면 손등에 실핏줄만 터질 뿐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건 내 삶이란다 하고 웃어줄 수 있는 여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고 달래줄 수 있는 너그러움. 이렇게 손을 비울 때 비로소 그 빈손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둘째,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세 마디의 힘.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돈을 더 벌 걸이 아니라 그때 그 말을 해줄 걸이라고 합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쑥스럽다는 이유로 미뤄둔 말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꺼내보세요. 배우자에게 부족한 나랑 사느라 고생 많았어. 미안해. 자녀에게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사랑한다. 친구에게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 이 세 마디는 죽어가는 관계도 살려내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이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머물고 그 사람의 이름 앞에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은 진심은 사라지지만 전해진 진심은 상대의 가슴에 영원히 박힙니다. 셋째, 아름다운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몸소 보여준 당신의 뒷모습입니다. 시련 앞에서도 의연했던 모습,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았던 태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 품격. 자녀들은 당신이 남긴 돈보다 당신이 보여준 삶의 태도를 기억하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뒷모습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배운 스타일링, 대화법, 생활습관, 이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이 남길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넷째, 오늘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짧게 만드는 것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하루를 사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나는 100살이 되어도 새로운 꿈을 꿀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십시오. 이 모순된 두 마음이 만날 때 여러분의 삶에는 활력과 평온함이 동시에 깃들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을 뜨겁게 환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아하게 늙어가는 법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는 외모의 정갈함부터 내면의 단단함, 그리고 삶을 마무리하는 태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거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보다 조금 더 여러분의 주름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으시나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가치 있으며 당신의 인생 황금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